저기 하절기 사양 관리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환경, 그 다음에 영양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역시 젖소들이 잘 먹어야 됩니다. 여름철에 더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냄새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사료 섭취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식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TMR들 보게 되면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TMR 급여한 뒤에 한 10분, 20분 뒤만 해도 벌써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호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상과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부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MR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온도가 13, 15도 정도 되는데 그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결국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집 목장에 물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서열이 높은 소들이 물통을 독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이 낮은 1산차나 2산차 이 소들이 여름철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물통 1개, 2개 더 낳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늘 중점적으로 봤던 내용들이 이제 축산의 그 냄새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장마가 이제 지속되는 그런 기간에 냄새로 인해서 젖소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발급질병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을철로 가서 번식장애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장의 산차 관리뿐만 아니라 육성호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야 되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것이 다 환경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의 냄새 관리, 특히 미생물제로 활용한 어떤 그런 목장의 냄새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양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스트레스, 더위 스트레스나 아니면 환기 스트레스나 또는 서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비타민과 광물질의 결핍 증상,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결국 한 달, 2달 뒤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발정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수태율 저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좀 보충해서 급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양관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우리 목장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들이 있습니다. 백신 스트레스, 구조역 백신하는 소들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더위 스트레스, 감기 스트레스, 밀사 스트레스, 심지어 사료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료 섭취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저산차들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몸속에서 유해한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갑니다. 그런 물질들이 결국은 유방염이라든가 제여병, 특히 제여병은 좀 부제병으로 알고 계시죠. 발급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궁내막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능요구들이 아주 쉽게 도태가 되는 그런 원인들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이게 대부분 보면 영양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장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면 또 옳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트레스들이 발생이 됐을 때 몸속에서 생산되는 그런 유해한 물질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광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과 광물질들이 원래 쓰여야 될 것, 즉 번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역, 특히 체세포를 낮추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 쓰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보면 체세포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또 여름철에 번식, 특히 여름 지나서 가을철에 번식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철에는 이런 항산화, 비타민, 광물질들을 이렇게 좀 더 보충 구비해 주시는 것이 젖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름철의 환기관리, 이거는 곧 번식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냄새가 나는 소들은 앉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목이 많이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발급질병, 부재병으로 가게 되고, 또 여름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이 가을에 이제 장마가 끝나고 가을쯤 갔을 때에 이 발을 저는 그 소들이 많아져요. 이게 다 환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습도만큼 중요한 것이 그 냄새 제거, 그 냄새를 어떻게 하냐면 좀 그 제거해서 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여름철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사양 관리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산의 온도는 우산 바깥의 온도보다 2, 3도 정도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 지붕에서 태양 그 열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있고요. 또 습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습도 지수가 사실은 우산 바깥보다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온습도, 특히 우산의 온도를 높여오는 가장 큰 주범은 결국은 온실가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는 늘 분뇨에서부터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우산에서. 그런데 아까 미생물제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결국은 퇴비 구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가스들, 온실가스들의 발생량을 아주 상당한 양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산의 온도를 좀 그나마 쾌적하게 좀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익미생물들 살포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 목장에 그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 냄새로 인해서 뭐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그 다음에 해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냄새를 맡고 들어오거든요. 파리, 모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들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사양 관리의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슬라이드로 교육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모쪼록 그 여러분들 목장 경영에 좋은 그 효과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